2024-2025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정말 스페셜한 경기 결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스날 맨시티의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맨시티가 4실점까지 본 적은 있지만 토트넘한테도 그렇게 당했죠. 그런데 맨시티 5실점이라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에만 4실점을 해버리면서 정말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카가 없는데도 일어난 일이고 유망주 신예 선수들의 대활약이 더해지면서 맨시티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맨시티가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선 미드필더 해결이 필수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무득점 2실점으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웬만한 유로파리그 출전한 팀들보다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팅엄이 이번 시즌 강팀이라고 확실히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을 상대로 7골을 넣어버렸어요. 더 황당한 건 직전 경기에서 5실점 참패를 당했는데 다음 경기에 수비 축구를 한다는 팀이 7골을 퍼붓는 건 이건 진짜 무슨 도깨비 팀인가요? 네. 노팅엄은 챔피언스리그 따놓은 당상일 듯합니다. 그리고 토트넘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상대가 홈에서 매경기 골을 넣은 팀이거든요. 팀 득점이 상위권에 있는 브랜트포드인데 이 팀을 상대로 무실점과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2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성적은 여전히 최악으로 14위에 있지만 오랜만에 2연승까지 거둔 만큼 상승세를 이어갈 조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는 선수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선수들을 둥글게 모아놓고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원팀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에 한국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연패를 끊어냄으로써 선수들이 자신감을 충전했어요. 또 이런 리듬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선수들이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모습들이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승리가 분명히 엄청나게 선수들의 자신감과 또 분위기를 좀 차분화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로파리그부터 시작해서 올 시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흘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두 경기를 잘 마무리했고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게는 매 경기가 엄청나게 소중하고 결승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리버풀 원정 경기는 더욱 특별해요. 리그컵 결승전까지 한 걸음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준비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어와서 웸블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하나로 돼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 경기에 매우 큰 의미를 두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서도 승점 3점과 클린시트,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다. 이제 카라바오컵 준결승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일정에 대한 각오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기록상으로는 도움 1개만 추가가 되었지만 외신들은 손흥민이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전반 자책골을 유도하고 후반 쌀의 추가골을 돕는 등 멋지게 경기했다.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고 태클하는 등 진정한 주장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평점 8을 부여했고 잉글랜드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2골에 기여했다. 강력한 코너킥으로 또다시 올림픽국 골을 노렸고 사르에게 훌륭한 패스를 제공했다라면서 역시 평점 8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만큼의 활약을 인정받은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제드 스펜스입니다. 이 선수 본래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윙어를 하고 싶어하는 할 정도로 공격적인 풀백입니다. 본래는 올 시즌 이적을 시키려고 했는데 프리시즌 때 경기력으로 엔지 감독에게 제대로 항의를 하면서 잔류했고 재계약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할 리가 없죠. 스펜스는 간간히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그건 토트넘의 주전 자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플레이할 때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엔지 감독에게 더 어울리는 풀백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대활약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브랜트포드 에이스 은베모를 완전 꼼짝 못하게 하면서 슈팅 몇 차례 허용은 했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스피드에 밀리지 않고 피지컬에 밀리지 않고 그래서 MOM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들건들 불성실해 보이는데 경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천후 플레이어입니다. 히트맨만 봐도 은베모를 제대로 막고 있었다는 티가 확 나죠.
놀라운 건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승리했을 때도 스펜스가 이 포지션에서 살라를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살라는 스펜스를 피해서 중앙에서 찬스를 만들려고 했지만 큰 기회가 없었죠. 토트넘이 리버풀전 무실점, 브렌트포드전 무실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우 흡사한 라인업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과의 2차전에서는 같은 전술에 선수 퀄리티가 더 올라갑니다. 스펜스가 왼쪽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더벤까지 있기 때문에 살라를 더 단단히 묶을 수가 있는 거죠. 토트넘은 무승부만 거둬도 결승 진출입니다. 4년 전에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는 솔직히 좀 순조로웠던 대진이지만 이번 카라바오컵은 정말 가치가 높은 대진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 태도도 남달랐습니다. 특히 비수마가 토트넘의 행동 대장처럼 브렌트포드 선수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신경전을 최고도로 올려준 건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처음 선제골에 나왔을 때도 182cm 비수마가 109cm 상대 선수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밀리지 않으면서 거의 스모나 레슬링 하듯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손흥민이 약속된 정확한 위치에 배달을 해주자 브렌트포드 선수가 비수마 때문에 균형을 잃고 볼이 오는지도 모르고 등에 맞고 골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여 분 뒤에도 코너킥 찬스가 있을 때 브렌트포드 선수는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노라 더 강하게 비수마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비수마는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주심이 두 선수를 불러서 주의까지 받게 하는 제대로 싸움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비카리오가 비참하게 당했던 그 장면들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솔직히 상대팀들이 비열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뭔가 좀 당하고 있고 더 약해 보여서 응원하면서도 좀 비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력을 떠나서 선수들의 태도 자체가 먼저 이겼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르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르가 손흥민을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건 이미 유명하죠. 몇몇 선수들보다는 더 오래 호흡을 맞췄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결코 쉽지 않았던 슛인데 손흥민을 더 빛나게 해준 골이기도 했습니다. 사르 땡큐. 네.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BBC,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꿈같은 패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엔지 감독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크로스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주저없이 극찬을 하면서 손흥민이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리버풀보다는 하루 덜 쉬고 카라바오컵을 임하게 되지만 그래도 금요일 새벽 5시 경기이고 부상 선수들도 더 많이 복귀하고 로메로 대신 단조까지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결코 맨시티 같은 처참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토트넘의 정예 멤버는 분명 강합니다. 두고 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